참담한 월드컵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축구협회를 직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 결정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했던 건 감시와 견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수렁에 빠진 한국 축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퇴를 선언했지만 인사교체만으로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던 설기현 전 경남FC 감독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발위원회 분들의 어떤 무능이라든가 혹은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탈락을 계기로 축구협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실시간으로 월드컵 남아공전을 지켜보던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남아공의 선제골을 허용한 순간 마치 정지화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골문을 위협하던 마세코 선수에 대한 수비 전략은 무엇인지 의문을 갖던 그는 실점을 한 이상 공격적인 전술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후반 29분 오연규와 조규성의 맞교대를 보더니 오연규를 뺀다고? 지금 우리 공격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4명 있을 필요가 없지. 지금 이게 어떻게든 동점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래. 그럼 우리는 만약에 경기가 안 풀렸을 때 그 다음은 뭔데? 이제까지. 멕시코도 똑같아. 탄식한 박주호 전 의원. 만회 골만 넣으면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경기인데도 이렇다 할 공세 없이 패배로 끝나자 깊은 한숨을 쏟아냅니다.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경기다. 설기현, 구자철 등 또 다른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도 대표팀이 실점한 상황에서도 라인을 계속 내리고 뒤에서 볼을 돌리는 등 답답한 경기를 했다며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굳이 지금 3백으로 계속 나가면서 무게를 뒤쪽에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최약체로 평가받던 남아공을 상대로 이런 경기를 한 건 전술적인 운용이나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골키퍼 출신인 김영광 전 선수는 아프리카 선수들의 특성상 초반에 길을 꺾어놔야 하고 그 차이를 만드는 선수가 손흥민인데 빼버리고 시작했다며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고 이게. 무슨 생각으로 베스트 멤버를 그렇게 구성한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선수들은 뭔 잘못이야. 나는 진짜. 그러면서 32강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홍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입장하자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홍 감독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는데 박 전 위원과 눈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축구협회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 전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홍 감독이 전력 강화위원들의 투표에서 최다표를 받았기 때문에 선임된 거라는 축구협회 측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1순위 감독 후보였다가 무산됐던 제시마시 감독의 경우와 홍 감독 논의의 경우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위원들의 투표에 대해 감독을 최종 결정하는 투표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또 제시마 씨 감독을 논의할 때는 서술로 기재된 구체적인 채점표를 축구협회 측에 제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체위원들은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홍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 3인 때는 점수표나 회의록, 채점 결과 등이 일절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축구협회 측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전력 강화위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대표팀 감독을 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전광일 최종 후보 추천을 받아 진행한 홍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했고 다른 위원은 어떤 일을 선호했다고 토의 과정을 공개하는 건 전력 강화위에 참여한 서로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었다며 박 전 위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피파 랭킹 60위 남아공에게 1대0으로 분패하며 32강 자력 진출이 좌절된 한국 축구대표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하던 박문성 해설위원은 경기가 끝나자 울컥해진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요동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딱 절반을 축구 쪽에 와서 사는데. 아니 저 그냥 요즘은 싫어요. 그냥 다 싫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면 다 그냥 몇 명이 살았고요. 축구는 그냥 그들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 없어. 이것만으로 3년을 얘기해서 3년을. 박문성 의원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을 가진 한국 대표팀에게서 제대로 된 전략 전술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수들의 발이 굳어있고 공을 가진 선수들은 약속된 플레이 없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결국 홍명보 감독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홍명보 감독 책임이지. 이게 무슨 뭐 어느 정도야. 뭘 돌려서 얘기해 이런 거를. 이게 팀이 이렇게 어떻게 팀을 만들어 놓냐고. 이게 3경기 동안 저희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보였던 패턴이 뭐가 하나라도 있어요. 축구 해설자인 신문선 교수도 한 수 아래로 본 남아공에 끌려다닌 경기를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뭘 준비했는지 알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무엇을 준비를 했고 상대팀에 대한 전술적 분석은 무엇이었으며 감독에게 뭐 하는 권한이 있지만 책임에 대한 무한 그 중요한 점을 강조를 했었죠. 신 교수는 경기 결과도 참담하지만 국민들이 왜 축구를 냉대하게 됐는지 공정과 상식이 지켜졌는지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축구협회를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경기 직후 홍명보 감독을 향해선 날선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졸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아니면 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어떤 결과는 저는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축구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반복되면 안 돼.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다시 또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문제의식을 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한참 전 강유정 대변인이 국회의원 신분일 때 국회에서 우리를 아주 열받게 했던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던 회장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정몽규. 이게 지금 역주행하고 있어요. 이 지금 다시 회장. 우리는 같이 오고 다뤘었는데. 맞아요. 매불쇼에서. 그 장면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임해도 됩니까? 뭐 병행한다기보다는 겸임해도 됩니까?라는 정관에 써 있는 용어로 물었는데 말씀 바꾸지 마십시오. 겸임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까? 뭐 지금까지 관행상 그 이사회 결의는 그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네.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까? 홍모모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사항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증하신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한 거로 아니.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 하십니까? 근데 그 전략강화위원회에서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라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 위반입니다. 보수의 전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보수 입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보수 축구 여전사입니다. 여전사입니다 지금. 난리 났다 진짜다 이거는. 기억나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팩트로 가니까. 그렇죠. 팩트로. 예. 예. 그래서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회장 선출해야 되는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질문했을 때랑 같은 문제예요. 정관을 바꿨어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관이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정몽규 회장은 정관을 마구 위배하고 회의록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축구 팬들과 대한국민들이 요구하는 정관을 바꿔서 좀 이제는 선진화하고 투명화하자라는 건 정관을 안 바꾸면 또 안 됩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저 사람은 정관이 있는데 마구 무시하고 그냥 뭐 전력강화위원회니 회의록이니 다 건너뛰고 해도 되는 한마디로 그래서 막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 규칙을 바꿔서 정정당당하게 새로운 투명한 세계로 가자고 말하는 게 아주 어렵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이 과정 속에서 문체부가 제가 의원 시절에 문체부가 실제로 뭐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감찰을 해서 감찰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때쯤 그 윤석열 씨가 12월 3일에 또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문제가 굉장히 흐지부지. 그래서 정몽규가 그 와중에 회장 연임을 했는데도 별 뉴스가 안 됐었어요. 맞아요. 그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한 번 좀 사회적으로 여론을 더 강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이란 우리가 요구하는 정말 아주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또 아까 그 말에 답이 있어요. 뭐 관행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관행으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어렵네. 예, 쉽지 않아요. 와, 그리고 진짜 지금 어렵네. 정몽규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네. 참 어렵네. 월드컵 끝나고 사퇴한다고 하죠. 근데 아직 있어요. 근데 월드컵 끝나고는 10년 후도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또 여러 얘기들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퇴도 진짜 사퇴일까? 뭐 이런 의심도 많았었던 상황이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홍명보 감독이 오늘 귀국을 했는데, 그쵸? 새벽에 귀국했는데 그 새벽에 또 나가서 이제 항의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사실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제가 이제 뭐 일확천적으로 제가 판단하기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성적인 축구 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아시겠지만 그 축구에 정말 열광적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결과 가지고 전쟁한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 정도로 심각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런 여기 찾아가서 뭘 항의하고 이런 것에 제가 동의하는까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붉은 악마가 아주 새벽에 가서 이제 홍명보 나가 막 이렇게 소리도 치고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저거 바라보면서 사실 옆에 몇몇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다들 열심히 했는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더 화를 돋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사실 월드컵 이후에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지금 이제
빈자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부회장 필두로 해서 뭐 몇십 일 안에는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직접 선거가 아니니까 예전처럼 뭐 만장일치로 뭐 정몽규 회장이 되고 뭐 이런 행태가 반복됐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부터 사실 논란이 좀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실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있었고 그리고 관련 소송도 있었어요.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도 돼서 소송까지 예, 있어서 이제 1심에서 이제 절차 이제 위법성이 존재한다라는 판단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2심에서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벌써? 나왔는데 근데 이제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2심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예. 확정된 건 아니어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직접 뭐 예를 들어 형사 처벌한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단계긴 한데 또 이제 행정법상 행정소송에서 문제되는 위법성 하고요. 형사처벌에서의 처벌 가능성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 형사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아마 형사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권력행사 방해나 아니면 뭐 뭡니까 그 업무방해나 이런 쪽으로 업무방해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이게 축구협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게 행정소송이 됐으니까 뭐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뭐 그런 행정재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이거를 고의로 그렇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홍명보를 지명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나치게 지금 계속 그 경찰이 쥐고 있더라고요, 사건을. 몇 년째 지금 가지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경찰 수사가 2년 동안 답보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게 2년이나 걸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수사하는 내용이 많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야지 법적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사는 이미 진짜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압수수색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증거 수집이나 아니면 불러서 조사하는 건 다 끝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법적 판단을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판단하지 않고 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그 사건 이외의 부분들을 눈치를 보고 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이걸 자기들이 지금 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하는 것이 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뭐 지금 축구 이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축구 어쨌든 월드컵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선부터 했었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에서 자기들이 경찰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눈치 본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되죠. 경찰. 그런 수사를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도 이제 폐지한다 그래서 경찰이 다 수사해야 할 판인데 그렇죠. 수사 좀 이런 거 모습 보면은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좀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정에 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는 그 절차를 좀 손봐야 할 시기였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원인 규명이 안 됐으니까 답답하네요. 김필성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